방황하는 50은 공허하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남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의 남이 되었습니다. 50의 바다에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쉼 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이 되어 인생은 쉼 없이 달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죽도록 일해도 빛 없는 인생이기가 쉽지 않았기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자께서는 40의 세상의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나 부록이 되셨다는데 2500년 전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우리는 어찌하여 50, 60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똘똘한 집 한 채에 인생이 걸려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못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는 자신이 미워집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해도 50, 지천명의 세대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퇴직, 실직, 전직, 이직, 실패, 부도, 조기 은퇴, 명예퇴직, 건강 등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없지만 그냥 주저앉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선택, 변화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부담감은 가중되는 압박 속에서 50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50에는 논어를 읽어야 산다. 숨막히게 달려왔던 경쟁의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함께 균형 잡힌 삶, 주도적인 삶, 성숙한 삶, 공감하는 삶을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찾아야 합니다. 혹여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이며 핑계를 대고 싶다면 자신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50이 되어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읽는 논어는 특별합니다. 50대에 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 50대에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지 않았다면, 한 분야의 책만 읽었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면 이제는 역으로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우연히 접한 낡은 논어에서 예상치 못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원료는 목표입니다. 간절한 꿈입니다. 중장기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먼 미래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도 좋지만 무한한 미래 가능성에 잠재 가치를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부자나 빈자나 고관 대작이나 평민이나 자식이 많은 집안이나 자식이 없는 집안이나 근심 걱정이 없는 시대와 지역은 없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말처럼 하루하루의 삶은 비극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2500년 전부터 목표와 꿈과 비전을 지니고 살아야 그나마 하루하루의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다고 근심과 걱정이 바로 사라지지 않지만 미래가 있고 희망이 보이면 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인생 전반이야 여러 제약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스스로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은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처음이라서 미숙해서라는 핑계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뜻이 부족해서이지 단연코 남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눈치나 조건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변화나 선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50은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공자의 가르침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50이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그러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남겨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감정이 많이 상한다면 만남의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된다면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소통이 짐이 된다면 줄여야 합니다. 집중은 용기입니다.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99가지를 없애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55세는 30세와 80세의 딱 중간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을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가족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돈만 되는 일을 하며 궁색하게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사람을 찾아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나이 50의 논어를 읽고 인생이 쉽게 바뀔 거라면 애초에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 40에 챙겨야 할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경우일까요? 나이 40이 넘도록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퇴직하라는 회사의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늘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마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40에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타인에게 받는 미움보다 더 치명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40이 넘도록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를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없음이 좋은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그 핑계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혹은 20년 경력에 걸맞는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하지 못한 것을 외부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년에 합당한 그럴듯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40대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장, 부장, 팀장 직급의 책임감과 리더 역할에 그야말로 눈코 틀 새 없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중고등학생이 되어 대화다운 대화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삐그덕거리기 일쑤입니다. 좌충우돌하다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시기가 40대입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어떻게 미래를 위한 퍼스널 브랜드, 자기 강점을 만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50이 다 가기 전에 60, 70, 80을 빛나게 할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50이 다 가기 전에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돈으로는 반만 해결할 수 있다. 50이 넘으면 재화만사성이 아니라 가화만사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하기는 하겠지만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오래된 격언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먼저 근자열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 자매들의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죽을 것 같이 보고 싶어 결혼한 사람도 수십 년 화목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지켜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그동안의 불효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좋았던 형제 간의 우애도 유산상 속의 갈등을 거치면서 서먹서먹해지기 쉽습니다. 재화만사성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었다는 걸 나이 50이 되면 알게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월급이 하느님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걸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허가 찾아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 좋았던 형제들도 부모 장례식이 끝나면 서서히 갈라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마음속으로야 우리 형제들은 다른 집안의 형제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상속 문제가 현실이 되면 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며 인생이 씁쓸해집니다. 돌아서면 후회하지만 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힘없이 삶을 되돌아봅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가 불편해집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 역시 불편해집니다. 누가 화를 내든 아이들은 몇 배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를 내며 출근하면 회사 일이 엉망이 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가화만사성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재화만사성입니다.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무시하고 달린 결과. 쉼 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들처럼 달렸으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바다를 마음 편히 바라본 경험도, 새싹 같았던 아이들과 함께 그 흔한 풀밭을 한번 자유롭게 뛰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가능하리라던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아내의 30대 시간이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못한 채 지워졌습니다. 아이들의 10대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야 했던 젊은 날의 기억 속엔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출근, 퇴근, 출퇴근을 반복했지만 그 출퇴근조차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고 가장 생생해야 했던 지난 20년의 시간이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피치 못할 일로 1년에 한두 번 낼까 말까 하는 월차도 자유롭게 용납하지 못한 채 마음 졸이며 20년을 하루처럼 출근했던 이유는 시간과 돈의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얻기 위한 치열함 때문이었습니다. 옹골차게 돈을 모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사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간의 자유가 생겨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에 어떤 의심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50이 되어 되돌아보니 왔던 그 길에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50이 되도록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돈을 따라 뛰었던 지난 20년이 도리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기술. 공부하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 두각을 나타내는 단계, 최고가 되는 단계를 공자는 말했습니다.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 함께 배웠다 해도 졸업 후 모두 같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혹여 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모두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혹여 여러 명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해도 모두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모든 분야가 비슷합니다.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모두 정치의 길을 가는 건 아니며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두 훌륭한 정치인으로 서진 못합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고 해서 모두 대권을 잡지 못하는 듯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의 인생도 헛되지 않았듯 그 어떤 경력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졸업 후 전공과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다 이직과 전직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과장이나 부장 승진에서 탈락한 게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원이 되지 못하고 전문가가 되지 못했다고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길로 들어서 원하는 걸 얻고 원하는 힘을 얻어 사는 것도 좋은 인생이지만 원하는 길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고 또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가치 있는 걸 만들면서 힘을 얻지 못했지만 행복과 지혜를 얻었다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의 삶이 모두 다르지만 우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공자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에 몰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하느냐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희망 어린 서른의 길. 서른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은 있으나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길은 시작되었으나 계속 가야 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에 치여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른은 희망입니다. 시간을 이기는 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50엔 불가능하지만 30엔 가능한 게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30의 그 길을 생각하고 꿈꿔야 합니다. 생각하고 꿈꾼다고 모두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꿈꾸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여정이 마음에 들고 흡족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일관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뼈 빠지게 노력하며 살았지만 누구를 위해 산 것인지, 당당하게 살았지만 누구를 위한 당당함인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지만 정말 그게 다인 것인지, 50년을 살았는데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 어떤 것도 정의되지 못한 채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30의 인생의 뜻을 세웠다면 20년이 지난 50의 자신은 분명 덜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50. 행동해야 할 시간. 지난 50년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삶의 원칙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몰입했던 때가 얼마나 되었는지, 지식 기반의 사회를 살아가며 학교 학습이 끝난 다음에도 어떤 평생 학습을 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쌓았는지, 욕심과 품위의 갈등 속에서 어떤 교양을 유지하며 살아왔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하프타임에 필요합니다. 지난 50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의 균형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균형 있게 사는 삶이며 어떤 삶의 태도가 성숙한 삶의 모습인지를 알아야 인생 후반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에 대한 의지는 언제까지 필요한지,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인지,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게 더 유효한지를 사료해보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끝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성숙한 사랑을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며, 시들지 않는 삶의 생기를 위한 변화의 바람은 어떻게 계속 불게 할 수 있는지, 육체의 노화와 함께 꺾일 수 있는 생각과 사고의 폭을 어떻게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인생 후반에도 자신의 건강한 주도성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하고 공감적인 삶의 모습을 하프타임에 그려야 합니다. 50은 마무리를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앞으로의 50년을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50년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도 필요합니다. 꾸준함과 반복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비밀입니다. 인생 후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희극과 비극을 가르는 건 분명한 목표입니다. 포기와 결심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개를 선택하는 건 99개를 포기하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희망의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집중하여 인생 후반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50은 전략과 말이 아닌 전술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목표를 선택하는 기술을 통해 미래의 강점을 선택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통해 실천해 가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리에 국리를 더한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쉬운 일은 내려가는 것 뿐입니다. 성공이나 발전이 아닌 실패나 몰락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길은 늘 어렵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공자께서도 여지와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논어에 일관성 있게 등장하는 공자의 가르침 중 하나는 스스로 방법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여지와 정신은 학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 조직과 기업, 국사를 논하는 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과 나쁜 직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50에서 보는 인생 후반전도 그렇습니다. 멋진 미래와 후진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후반이 아무리 길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기댈 곳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믿는 구석이 있으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치열한 경쟁의식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와 정신을 극도로 활용하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취업에 성공해 막상 직장인이 되면 상황은 거의 180도 달라집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조직과 미래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여지와 정신은 쪼그라져만 갑니다. 더 이상의 궁리를 하지 않아도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머리 아프게 연구와 궁리를 하지 않아도 중간은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파도를 닮은 게 참 많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음양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감정 곡선도 인생 곡선도 그렇습니다. 취업의 즐거움 뒤에는 퇴사의 아쉬움이 따르고 승진의 즐거움 뒤에는 책임과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인생 최고의 연봉을 받는가 싶으면 은퇴가 바로 앞으로 다가오고 퇴직으로 시간의 자유를 얻는가 싶으면 바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여러 방송국에서 제발 한 번이라도 출연해달라는 섭외가 쇄도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줄을 잇는 꿈 같은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5년, 10년 전부터 예리하게 칼을 갈면서 단계를 밟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평범함을 지키는 삶. 50이 되면 뛰어남보다는 평범함이 행복에 더 가깝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아프지 않고, 너무 많이 슬프지 않고, 너무 많이 억울하지 않고, 너무 많이 억압받지 않고, 너무 많이 비난받지 않고, 너무 많이 가난하지 않게라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어려움만큼이나 평범함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50이 되고 보면 소소했던 평범함이 큰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싸고 멋진 고급 승용차가 아니어도, 멋진 놀이동산이 아니어도 아이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 하나하나가 행복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 평범함을 지키는 삶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50에 들어서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비로소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합니다. 행복한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면 전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도리어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을 꿈꿉니다.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삶, 특히 스스로 정한 인생의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것입니다. 인생이 풍성해지는 3가지 기준. 부지명. 인생의 목적은 누구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하지 않으면 나의 천명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어도 시간과 세월은 지나갑니다. 목적이 없으면 목표의 필요성도 떨어집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현실에 머무르게 됩니다. 뒤처지게 됩니다. 재미없는 인생이 될 공산이 커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도 시간과 세월은 지나갑니다. 목적이 있으면 목표의 필요성은 높아집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나태로부터 멀어집니다. 현실을 극복하게 됩니다. 앞서게 됩니다. 재밌는 인생이 될 공산이 커집니다. 부지래. 그를 인정하면 그도 나를 인정합니다. 그에게 예의를 보이면 그도 나에게 예의를 보입니다. 가는 행동이 바르면 오는 행동도 바릅니다. 그를 세우면 그가 나를 세웁니다.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고 싶으면 가까운 사람부터 제대로 대해야 합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의를 보이지 않으면 그도 나에게 예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가는 행동이 악하면 오는 행동도 악합니다. 그를 비난하면 그도 나를 비난합니다.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고 싶으면 가까운 사람부터 제대로 대해야 합니다. 부지연. 그를 알고자 하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려면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알면 세상을 얻고 한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자식이 될 수도, 부모가 될 수도,
고객이 될 수도, 상사나 부하가 될 수도,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열정 하나 보탰을 뿐.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일까요? 배우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가난한 할아버지 때문에, 남들 같은 조상을 두지 못했기에, 고향이 동쪽이라, 학교가 서쪽이라, 가방끈이 끊어져서, 태어나길 건강 체질이 아니라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환경이 너무 취약해서, 상사를 잘못 만나서, 함께 사는 배우자의 마음이 틀어져서, 아이들이 너무 이기적이라서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간단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일에 열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뜨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뜨겁게 달구면 내 주변에서 차갑게 떨고 있던 모든 것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은 오늘 뜨겁게 살고 있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미지근하게 사는 삶은 백날을 살아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50과 60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나이가 바로 50, 지천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60, 이순이기 때문입니다. 공리공욕, 옳고 그름의 의. 사람들은 누구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인지는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많은 이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난과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비난과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로 살면서 존경까지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가난하게 살면서 비난과 욕까지 들어야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북이빈천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부자가 될 수도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게 되기도 천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노력의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질시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따를 것인가, 옳고 그름의 의를 따를 것인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 내 집안, 우리 회사, 우리 지역, 우리 나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 때 필요한 원칙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의 법칙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이익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원망이 많아집니다. 부자든 빈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에는 이익이라는 의리와 예리하다는 뜻이 공존합니다. 그 이익이 누군가를 예리하게 찔러 아프게 한 결과로 만들어진 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혹여 50이 되는 지금까지 사리사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제 공리공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칭찬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 이웃과 우리 사회로부터 들릴 것입니다. 50부터 독서법을 바꿔보자. 독서를 하지 않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차이는 종종 우리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고정관념으로 주변인들과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축적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분야의 책만 읽어왔다면 이제는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전공 분야 혹은 전문 분야의 서적을 집중적으로 봐왔다면 50의 고개에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에도 벅찬 게 현실입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전문 분야의 독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독서를 가미해 본다면 새로운 통찰력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엔지니어가 인문학 책을 읽어보면 색다른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마케팅 전문가가 역사 서적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논어를 읽어보면 어떤 통찰력이 생길까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왔다면 이제는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독서로 상식 수준의 정보는 많아졌지만 업무나 일상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역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실용 독서를 해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만물 박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분야를 조금 더 파고드는 집중 독서가 자신만의 강점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고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책만 읽었다면 이제는 조금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책 읽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5분의 자투리 시간만 생겨도 독서에 몰입하며 1년에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이 분명 유익한 일이기는 하지만 혹여 수많은 책을 읽고도 어떤 결과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독서는 사치일 뿐입니다. 독서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책 읽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면 독서가 취미이자 특기에서 머무를 뿐입니다. 50이 넘어서도 쉼없이 달려가는 설국열차처럼 그냥 독서에만 매달릴 거라면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독서의 목적은 독서 자체가 아닙니다. 실천이 없는 독서는 시간 사치에 불과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할 때입니다. 읽기를 잠시 멈추더라도 실천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독서의 길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